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 표심이 선거에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에 뜨거운 구애를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세종시대를 열자는 공약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에 대해 뜨뜻미지근했던 국민의힘이 당 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국회를 아예 다 옮기겠다는 완전 이전을 약속한 건데요.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취임 즉시 세종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후보들 전원이 세종시대를 천명한 바 있어 주요 3개 정당 모두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있는데 현실성은 있는 건지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국회 부지는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혁신 그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세종 완전 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배경엔 후보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회 이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세종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시민과의 만남에서 수도권 분산을 위해 노무현의 꿈과 박근혜의 소신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이후에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집무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임시로 서울에서 소규모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하고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을 건립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당 모두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의식한 건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 이미 계획 중인 세종의사당은 상임위 17개 중 12개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5개 더 옮기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면적도 6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국회의 2배에 달합니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수도권 반발과 개헌, 국민투표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해 결코 공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국민투표까지 갈지도 회의적인 상황이지만 최소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힘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 지출의 4.4% 수준인 R&D 예산을 늘려 인공지능과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한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자신의 SNS에 AI와 반도체 등 5대 초격차 전략 산업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과학기술로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과학기술의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과학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함께 연구과제 중심제도 현장에서는 위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무리한 예산 삭감이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PBS 제도 전면 개편 등 연구자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전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낡은 상하수도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오래된 관이 부식돼 틈이 새면서 적지 않은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 주변 지반이 약해져서
땅꺼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이 더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인도 바로 앞에 깊이 1.5m의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주차돼 있던 오토나물차 아래 땅이 갑자기 꺼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불안하죠. 물론 걸어 다닐 때도 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같은 날 저녁에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골목길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저번 주에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0.5m 깊이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낮은 빗물바지 연결관 파손이 원인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약해진 수도관 주변으로 토사가 계속 유출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공사하면서 저기서 수도가 터져서 작년에도 물이 많이 쏠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흙이 자꾸 쏠려 나간 것 같아요. 지난 11일 서구 월평동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1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땅꺼짐 건수는 모두 50건에 달합니다. 이 중 90%는 하수관 파손으로 물이 새어나가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와 중구가 많았는데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곳일수록 땅꺼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특히 택지 개발한 지도 오래됐고 기반시설 한 지도 좀 오래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나 지역보다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인 3월부터 5월 사이와 장마철에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피해 도심을 질주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1시쯤 대전 동구 도심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2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충남도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노인건강대축제에 참여한 840여 명 중 212명이 구토와 복통 등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현재는 모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행사 당시 제공된 음식과 조리 도구 등을 확보하고 참가자의 검체를 채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팀들이 요즘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한화는 24년 만에 7번 연속 선발승 대기록을 작성하며 단독 2위에 올라섰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10라운드까지 리그 단독 선두를 유지하며 K리그1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이닝 동안 22타자를 상대로 13개 탈삼진을 기록한 코디 폰세의 위력투를 앞세워 한화 이글스가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한화는 이 기간 모두 선발승을 거두며 강점인 마운드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7경기 연속 선발승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나온 구단 최다 타의 기록입니다. 시즌 초 1할 때 팀 타율로 부진했던 타선도 화려하게 부활하며 지난 2주간 팀 타율 4만 2푼 1위, 홈런 11개, 도루 성공 14개로 각 부문 타격 지표에서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주춤하던 타선이 최근 2주 동안 살아나면서 공격과 수비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게 한화 상승세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투타 밸런스 속에 선수단에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며 자신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입니다. 한화는 이번 주 롯데와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KT, LG 등 리그 상위권 팀들과 잇따라 맞붙게 되는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세가 무시무시하거든요. 롯데도 기세가 좋지만 저희 탄탄한 선발진과 그리고 또 불펜 그리고 지금 타격까지 살아나서 아무래도 한화 이글스를 꺾는데 조금 힘들지 않나. K리그에서도 대전의 돌풍이 거침없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지난 주말 리그 2위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미드필더 김준범의 환상적인 골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승 후보 전력을 갖춘 김천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2위와 승점 4점 차가 나는 단독 선두를 질주하는 만큼 꿈만 같던 리그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창 형님들께서 많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또 연패나 연승으로 가는 분위기에서 또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또 뭐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시즌 초반 하나 시티즌과 한화 이글스의 동반 상승세에 지역 팬들의 기대감도 점차 커져만 갑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로 우승은 놓쳤지만 정관장의 올 시즌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를 만든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주장 염혜선 선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5차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부상 투혼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몸이? 지금은 그래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예. 무릎을 좀 사용할 일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네. 저는 목발 짚고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잘 걸으시던데요? 네, 걷는 거는 그래도 무리가 없어서 예. 그래도 많이 걷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전, 2차전을 내주고 3, 4차전을 따오고 5차전마저 정말 피말리는 승부였는데 부상 톤을 안고 뛰었던 주장으로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안 그래도 마지막 5차전에 네. 끝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나요? 3차전에 이제 이겼을 때도 물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5차전 가서 패배를 했을 때의 장면이 조금 더 크게 기억나는데 마지막 볼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저는 아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친화적인 존재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그동안 계속 우승석에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라스트 댄스라서 당연히 우승하면서 기분 좋게 물러나면 온 국민이 축하해 줄 만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관장이 사실 이렇게 져주길 다 잘했다. 이렇게 지니까 좀 다행이다,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진 않았나요? 솔직히 저희가 이겼으면 더 좋은 축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물론 연경 언니의 은퇴가 이제 뭐 저희가 앞길을 일부러 막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언니가 어떻게 결정을 내린 선택이었고 하지만 저희는 또 프로 선수기 때문에 또 악역의 역할을 조금 자처해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부상이 있어서 경기에 못 뛰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과연 챔프전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엔 이제 부상 톤을 계속 뛰고 또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를 악물고 하셨는지. 비시즌에 너무 많은 훈련을 했었고 예. 저희가 이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걸 다 증명했기 때문에 이대로 또 제가 다치어서 나가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허무하는 게 솔직히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코트에서 어떻게 되고 싶고 그걸 결과로 꼭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절대 코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간절함이 있었던 거네요. 네. 이제 메가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바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날짜가 또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미리 다 이제 인사를 하고 했었어서. 이제 메가 선수가 이렇게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백, 또 주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붙잡지 그랬어요. 미리. 계속 얘기는 했는데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컸나요? 왜 그래도 떠나야 했는지. 아무래도 가족이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선택에 존중합니다. 그 메가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찾아온 장면이 한번 포착이 됐는데 네. 그 굉장히 오래된 사이니까 뭐 좀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이번에 7월에 결혼을 이제 메가가 하거든요. 조금 꽤 오래 만난 사이여서 작년에도 한번 남자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막 결혼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메가 선수에게 그 주장으로서 같이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아쉽지만 다시 또 언젠가 돌아올 거라 했으니까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꼭 돌아왔을 때 그 팀의 세터가 또 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정말 좀 다 받아주고 항상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메가야. 예. 근데 약간 눈물이 좀 나려는 거 아니에요?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다시 우승을 목표로 뛰어야 되겠죠? 네. 어떤 가구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예전에 3등으로 1점이 부족해서 3등을 못 올라갔었던 시즌이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 시즌에 3등으로 플레이오프를 또 올라갔었고 또 작년에는 2등으로 이번 시즌을 또 마무리를 했는데 또 그 1점이 모자라서 우승을 못했지만 이번에도 그 1점의 아쉬움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무조건 트로피를 저희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필 있고 올 시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하셔서 트로피를 좀 들어 올리기를 저희 충청권 팬들도 많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내포신도시 병원 건립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직접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도의회 구성이 국민의힘이 우위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패싱이라고 반발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와 국립한밭대학교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우주항공 융합 반도체 기업 지원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밭대 인근에 약 330제곱미터 규모의 클린룸을 착공하고 국방 특화 반도체 공공팹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